우리나라에는 몰카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요. 카차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카차할죄가 성립하는지 검토를 하려면은 전 진짜 화장실 몰카 왜 찍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때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런 사람은 검사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몰카 범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카가 뭘까요? 말 그대로 몰래 촬영을 하는 건데 몰카라는 게 법률적인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나라에는 몰카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초상권 침해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카 사건이 발생하거나 초상권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서 다른 죄명의 적용을 검토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해당 사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또는 해당 사진을 가지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거나 성적으로 희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게 성폭력 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예요. 예를 들어서 성관계 몰카라던가 화장실 몰카라던가 일반적인 몰카 사건의 경우죠.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몰카라는 개념은 성폭력 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가장 가까워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줄여서 카차할죄라고도 부르고 불법 촬영죄라고도 부르는데 카차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했어야 해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은 카차할죄가 성립을 하는데 몰래 촬영한다는 거는 구성 요건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몰래 촬영하지 않고 대놓고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카차할죄가 성립을 하고, 그런데 반대로 몰래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에요. 카차할죄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몰래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요건의 충족은 문제가 없는데, 결국에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예요. 성적인 수치심이나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의 촬영인가가 쟁점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촬영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카차할죄 성립 여부를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카차할죄가 성립하는지 검토를 하려면은 해당 사진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실무상으로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나다니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촬영을 한 거는 카차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법원에서 기준으로 삼는 게 특정 부위만 촬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정 각도로 촬영을 한다던가 또는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해서 확대해서 촬영을 한다던가 그 사진 자체가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촬영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차할죄 범죄에 있어서는 몰래 촬영한 사진이 한 20장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카차할죄에 해당하는 사진은 일부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을 막 지나다니다가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멀리서 여성의 전신이 다 나오게 사진을 촬영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찍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촬영이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은 각도로 촬영하거나 아니면 그 부위만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카차할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검사로 근무하면서 성범죄를 전담해서 수사를 할 때 카차할죄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공소사실 특정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게 화장실 몰카예요. 저는 진짜 화장실 몰카 왜 찍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려면은 피해자별로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별로 공소사실이 특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영상이나 사진을 제가 다 봐야 되는데, 화장실 몰카 같은 경우에는 옆칸에서 몰래 한 장씩 찍는 경우도 있지만 몰카 자체를 설치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사건이 송치가 되는데 영상이나 사진이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인 사건들이 많거든요. 하루 종일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서 화장실 몰카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몰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몰카 사건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지하철이에요. 열차 내에서도 범행이 많이 일어나고 계단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면서도 범행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 검사로 근무할 때 수사한 사례 중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서 잡혀온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제 동료 검사 중에 한 명이 그 여자친구 잘못 아니야? 여자친구가 안 보여주니까 다른 여자 거 찍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좀 봐줘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런 사람은 검사하면 안 되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몰카 사건은 면식범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모르는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모르는 사이에서는 길 가다가 찍히거나 뭐 지하철에서 찍히는 경우가 대다수겠고 면식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장 동료 사이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무실에서만 사용하는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고 또는 이제 성관계 도중에 몰래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몰카 처벌은 굉장히 중한 편이죠. 일단 성범죄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본형으로 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취업 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모든 종류의 범죄에서 피해자랑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면은 양형에 있어서 고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찍은 몰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피해자를 찾아서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